여야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재등판해서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이 밀려서 8월 8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도 300만 불에 대해서는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고 이것을 변호사가 재판에서 일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이고요. 이것이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 나와서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부인이 정신 차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래의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변화된 입장을 나타낼 것인지 이것이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화영 씨는 그야말로 이 대북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최후의 방화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재명 지사에게 불이 옮겨 붙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8월 8일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이 옮겨 붙느냐 아니냐가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판 법정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재명 재판입니까? 이화영 재판입니까?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재명 부인입니까? 이화영 부인입니까? 그게 맞으시네요. 아마도 검찰에서 굉장히 진술을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화영 이 부인이에요. 사실 그날이 어떤 자리냐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사실은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그게 진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그날인데 부인이 한 역할은 그 재판을 무산시킨 거예요. 오전 재판 무산시켰죠. 오후 재판 무산시켰죠. 그럼으로써 사실 그 검찰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막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법방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해봤자 이미 남편은 다 진술을 바꿨다. 그다음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변호인단하고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엉뚱하게 이제 정권 탓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의 기획이 내가 볼 때 민주당과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 한번 보셨습니까? 그 편지? 보면 날짜가 달라요. 날짜는 20일인데 도장은 20일 날 찍혀 있거든요. 이런 건 결국은 뭐냐면 날짜를 맞췄다는 얘기고 그럼 민주당과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와 40년 지기를 만났고 이분과 또 부인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부인이 찾아가서 옥중에서 그 편지를 또 받아오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왔는데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진술한 내용을 보면 사전 보고는 아니고 사후 보고예요. 북한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쌍방에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거든요. 사후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자기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아서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편지를 써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확인된 게 법정에서 확인된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꾼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 변호인단 해임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 변호인단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일 날 진술이 나올 텐데 저는 거기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구멍이 났고 이분이 이제 진술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봐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요. 회유, 압박, 설득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수사.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 압박을 통한 사실의 왜곡과 조작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진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라 이것은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합당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 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제 상표를 붙이느냐죠. 검찰이 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설득은 당연한 겁니다. 수사니까. 그리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봐라, 당신 이게 있는데 그게 압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여기도 잘 협조를 해야지. 그래도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설득이잖아요. 그건 다 정당한 범위네요. 그러니까 설득과 회유는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피의자하고 가까운 쪽 입장에서도 보면은 잘해야 된다. 김명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야 할 거 없이 의원들 이런 일 있으면 특별면회 많이 가거든요.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그 취재도 기자 때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 안 해요. 다 믿는다. 다 걱정 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죠. 협박이 되니까. 그럼 다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 쓰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약간 이 통상적인 거에 비해서 이 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면은 믿는다, 알아서 한다 라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재명, 이화영 이 두 분도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 혹은 공포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의리로만은 얘기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보장을 멈출 수 받을 있냐. 것이냐 예. 혹은 내가 거꾸로 법적인 이런 처벌보다 더 어떤 사회적인 더 압박, 뭐 동지들하고 관계가 다 끊겨가지고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짊어지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그런 막아주는 기제인데 그런 게 좀 깨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죠. 검찰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부인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련 혐의로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가족 계좌에 여러 해에 걸쳐 현금 수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부인 A씨를 자료 유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대북사업 서류를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두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6차례나 소환 통보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 측은 부정한 돈은 없고 모두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단순한 조연 역할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피의자 전환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부인의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 사랑과 전쟁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보통의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부인도 운동권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열성적으로 했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이 먼저다 혹은 대표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번에 7월 30일에 쓴 자필 편지를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이화영이라고 했는데 정치인의 아내는 약간 특이성이 있잖아요. 부인이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이제 남편이 못 갈 자리에 이제 대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예컨대 남편이 아내한테 계좌번호 잠깐 불러줘봐. 뭐 돈 받을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 건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 계좌보다는 당신 계좌가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아니면 아내가 아니야 그거 내 계좌로 돌려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적극적인 걸 보면 이분도 여느 정치인 부인 이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